부동산을 살펴보실 때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계십니까? 자기의 상황에 맞는 최고 투자 대상을 포착하고 투자하실 눈을 키우셔야만 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어렵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명한 투자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눈과 판단입니다. 제 다음 투자 대상은 바로 여러분의 안목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서울만큼이나 부동산 시장이 뜨거운 대전과 대구, 광주의 새 아파트 분양가가 수도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특히나 대구와 같은 경우에는 새 아파트 분양가가 지난 5년 사이에 70%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서울을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의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3897번, 02-2128-3897번입니다. 또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히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 상담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389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국부동산 플랫폼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경매 쉽고 안전한 방법을 한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경매에 대한 이슈부터 또 투자 정보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부터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이 경매와 관련해서 유익한 정보들 준비해 주셨다고 하거든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주제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가등기라는 부분을 가지고 조금 여러분과 함께 경매를 할 때 권리 분석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이슈 영상을 먼저 보고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팔아서 빌린 돈을 돌려주는 강제 집행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이나 기업 등 사적인 채권 채무 관계에 법원이 나서서 중재하기 때문에 민사소송 사건이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경매와 비슷한 것으로는 공매가 있습니다. 공매란 세금을 안 낸 체납자들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해서 세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주민에게 세금을 걷는데요. 체납자가 발생할 경우 각 기관은 그런 체납자들의 부동산을 압류한 뒤 매각해서 미납된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의 역할을 대신해서
부동산 매각을 대행하는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인데요. 개인 간의 돈 거래에 따른 부동산 매각은 법원에서 담당하고 세금 등의 체납에 따른 부동산 매각은 공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경매에 앞서 알아두어야 할 용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죠. 네,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될 경매를 낙찰받을 때 권리분석이라는 걸 해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오늘 또 등기부상에서 권리분석을 할 때 가등기라는 걸 한번 만나뵙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경매 낙찰 쉽고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 가등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등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적으로 등기부사에 나오는 가등기라는 건 어때요? 어떤 예비 등기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예비적인 등기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 실질적으로 가등기 그러면 일반 본등기, 이전등기, 보존등기가 아니라 가등기 그럼 좀 생소하죠 일반인들은. 그런데 이 가등기 부분이 기본적으로 왜 본등기 한 다음에 어때요? 가등기로 간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가등기를 먼저 해놓으면은 본등기 시점에서 어때요? 가등기로 가서 순위로 소급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등기 했으면 어때요? 본등기 사이에는 어떤 물건이 있겠죠. 그 물건 중에서 등기부상에 먼저 가등기를 해놓으면은 순위가 예를 들어서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나왔다. 가압류. 그 이후에 본등기를 쳤습니다. 본등기. 가등기자가 본등기를 잔금을 납부하고 본등기를 쳤다라고 하면 어때요? 순위가 보존 가등기 시점으로 가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어떤 권리들도 실질적으로 어때요? 말소 촉탁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가등기라는 부분은 어때요?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어떤 안전한 방법론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가등기 그러면은 본등기 순위 보존을 위해서 하는 예비 등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예비 등 가등기를 하는 그 시장이 어떨 때 가등기를 할까요? 라는 부분이겠죠. 물건, 채권 중에 어떤 모든 물건입니다. 저당권 이런. 그리고 임차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거나 변경 또는 소멸될 때 하는 청구권을 보존하라고 할 때 청구죠. 이러한 권리자들이 이러한 부분을 청구를 했을 때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게 바로 가등기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등기가 경매 시장에 나왔을 때 문제죠. 자기의 실제 가등기 권리자가 있고 현재 소유권자가 있습니다. 그럼 가등기 권리자는 어떤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 경매 시장에서 권리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청구권이 조건부다 또는 장래 희망 확정부다 이런 부분에서 본등기 순위 보존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어떤 청구권적 가등기다. 한마디로 소유권 이전 청구, 소유권을 이전해주라, 변경해주라 이런 부분에 대한 예비적인 성격의 가등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가등기 했을 때 가등기를 청구하는 실질적으로 권리자가 있는가 보면 의무자, 그 물건이 현재 의무자라는 건 현재 소유권자입니다. 소유권자. 권리자는 가등기 권리입니다. 가등기를 요구하는 자, 가등기 권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등기 권리자가 바로 실질적으로 권리자고 의무자는 가등기 권리를 자기의 소유권에 가등기를 해주는 의무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등기의 의무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권리자가 실질적으로 가등기를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의무자는 승낙을 해야 되겠죠. 승낙이 있으면 바로 어때요?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승낙을 안 한다라고 하면 어때요? 이제 권리자 입장에서는 내가 가등기를 하려고 하는 원인 자체를 소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등기가 실질적으로 등기부, 갑구에 오느냐, 을구에 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 많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가등기, 등기법과 가담법에 나오는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라는 부분으로 어떤 두 가지에 크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 먼저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기본적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는 등기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다라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소유권 보전을 목적으로 여지껏 말씀드렸던 소유권 보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담보 가등기, 실질적으로 담보 가등기는 가등기 담보법에 의해서
어떤 권리죠. 담보라는 건 채권 보전이다. 한마디로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는 실질적으로 법상 따지는 부분도 약간 다르고 목적도 다릅니다. 목적은 소유권 보존이고 담보 가등기는 채권 보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등기, 등기, 실질적 경매 시장에서 나오는 가등기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뭘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등기는 등기부로 파악했을 때 갑구와 을구로 나옵니다. 그럼 갑구에 나오는 등기는 전부 다 뭐다?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다. 을구에 나오는 거는 담보 가등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입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때요? 담보 가등기로 을구에 나오는 담보 가등기 이 등기를 보신 분들이 흔치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경매 시장에서 배당 요구를 했다. 권리 신고를 했다. 이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일반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화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을구에 나오는 담보 가등기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경매 진행 시에는 배당 요구 의무로 배당했느냐 안 했느냐로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등기부 갑구에 나오는데 이 갑구가 실질적으로 배당 요구를 했다라고 하면 어때요? 담보 가등기화 되더라라는 겁니다. 선순위 가등기 파악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때요? 선순위 가등기가 가장 먼저 가등기가 나와서 소유권 이전 청구다. 그런데 거기 이후에 어떤 그 물건 자체가 가등기가 나온 다음에 가등기 그 이후에 가압류가 나왔다. 가압류 이런 부분이야. 선순위 가등기죠. 이게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게 문제죠. 선순위 가등기가 본등기 치면은 경매가 진행됐던 물건도 어때요? 실질적으로 취소돼야 된다라는 생각, 취소가 되는 거죠. 여기서 본등기를 쳤을 경우. 자, 그런데 경매 진행하다가 어때요? 잔금 납부까지 했다고 생각을 했죠. 잔금 납부. 그러면 경락자가 잔금을 납부했습니다. 잔금 납부했는데 이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쳤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결국은 이 경매 물건이 어때요? 진행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선순위 가등기가 이제 경매로 진행하는 우리 법원에서는 이 가등기 부분을 어때요? 실질적으로 자, 진행할 때 이 물건이 권리를 신고하세요. 배당 요구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함으로써 어때요? 이 선순위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자체가 담보 가등기화돼서 어때요? 소멸시켜서 실질적으로 경매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선순위 가등기가 실질적으로 어때요? 이 물건이 권리 신고도 안 하고 배당 요구도 안 했다. 이런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권리 분석 자체는 제가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권리는 어떻게 해서 발생하느냐? 실질적으로 채무자 겸 소유주가 계약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권리다. 그러면 그 가등기가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다른 가압류라든지 어떤 채권계약, 근저당 계약이 이루어졌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가등기가 진성이냐 아니면 실질적인 등기, 형식적인 공시만 되어 있는 등기인가 이 부분을 알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금 더 쉽고 안전하게 경매 낙찰받는 방법, 그중에서도 권리 분석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나의 순위 그리고 권리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 가등기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경매에는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좋은 물건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지만 이렇게 저희가 매주 짚어드리는 것처럼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재테크의 한 방법으로서 경매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전문가 직접 만나보신 후에 조금 더 안전하게 경매에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이 준비하고 계신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자, 경매로 재테크하기라는 주제로 세미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 지역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장소는 송파구 법원로
M스테이트 빌딩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와 인천 지역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시는 매주 화요일 11시와 오후 7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장소는 경기도 시흥으로 가볼게요. 서해안로 두손 지젤타워로 찾아가시면 전문가님 직접 만나보시면서 경매에 대한 정보와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3897번, 02-2128-3897번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관악구 신림동에서 상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매 물건으로 전해드릴 거고요. 그럼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한테 경매 물건을 정보를 하나 제공할까 합니다. 이 시간에 관악구 신림동 상가인데요. 전체적인 개요는 위치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신대방역에서 한 2.6km 정도 떨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면적은 대지 48.4제곱미터고 전용 면적은 100.8제곱미터 상가입니다. 층수로는 2층, 주상복합 총수로는 7층인데요. 이 7층 중에서 2층 상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준공은 2009년 5월에 준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지 않는 그런 상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경매 최저가가 2억 1,120만 원대로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개요로 조금 권리를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물건의 입찰 아까 예전까지요. 최저가가 2억 1,120만 원 이 정도고요. 가장 먼저 세금이 나가겠죠. 가장 먼저 이 물건의 근저당에 설정되어 있는 금액이 2억 160만 원입니다. 2순위로 되어 있는 게 1억 8천만 원. 3순위가 가압류가 들어있는 3억 992만 원. 이런 형태로 가압류가 계속 들어가 있어 경매 신청은 어때요? 여신관리센터 이쪽에 실질적으로 1순위에서 경매 신청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자, 이 물건이 실질적으로 등기에 이 물건에 대출을 받았을 시점입니다. 16년 6월 29일인데 지금 임차인이 17년 5월 29일, 18년 1월 22일 해서 어때요? 1억 부분입니다. 보증금이 1억이죠. 월세도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후순위 임차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후순위 임차인인데 여기서는 결국은 어때요? 이 물건에서는 경매로 나가면 후순위는 권리를 신고하고 배당을 요구하면은 후순위 임차인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거죠. 여기에서 환산보증금 자체가 소액 이하일 경우 실질적으로 17년 5월 29일이면 어때요? 17년 5월 29일. 이 근저당권 2억과 1억 사이입니다. 이 시점 1순위, 2순위 결국은 후순위인데 이거는 3순위가 되겠죠. 3순위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지금 최저가가 2억 1,120만 원입니다. 그러면 3억 8,160만 원인데 결국은 여기는 배당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우선 변제권보다 최우선 변제권 여기에서 영순위 배당을 받아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환산보증금의 소액 이하여야 되는데 여기서 이때 당시에 담보권 설정 당시에는 최우선 배당금 자체는 2,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환산보증금 자체가 어때요? 이 임차인이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명도까지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지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얘기했던 권리는 이런 형태였고 입지는 어때요? 지금 현재 이 위치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치. 자, 그러면 이쪽 지역이 어때요? 신림 재정비 촉진주구입니다. 바로 약간의 경계 부분이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앞으로 미래 가치가 관악구 부분이 현재 조금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현재 어때 재정비 촉진적으로 하면서 많은 부분을 더 서울대까지 해서 지금 여의도까지 어떤 전철까지도 준공 예정에 있는 상태입니다. 자, 구로디지타 2호선 중심에 있어서 신대방역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건물 특징을 한번 보시면 어때요? 건물 보시면은 아까 제가 그랬죠. 그렇게 노후화된 건물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약 100제곱미터 건물 100제곱미터 정도의 물건인데 2층입니다.
실질적으로 2층 물건에 있어서 이 안에 상가다, 2층 상가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내부 볼까요? 건물 내부 부분은 실질적으로 현관 복도 부분이 이렇게 진행되어 있고 현재 임차인이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건물 내부는 깨끗한 편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지금 현재 내부 중에서도 임차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 있고 현재 인테리어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수요자가 이 물건을 경매로 낙찰받아서 실질적으로 어때요? 사용해서 명도를 깨끗하게 하고 이 물건을 실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하면 굉장히 좋은 물건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건물 내부에서 그러면 과연 몇 호냐라는 부분이 얘기되는데 실질적으로 2층 부분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는데 이 중간 정도 약 204호 정도에 위치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 물건의 예상 가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물건이 지금 유찰되어 있어서 2억 1,120만 원에 지금 최저가가 나와 있는데요. 감정가는 3억 3천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3억 3천만 원 정도가 거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억 1,120만 원 되면 어느 정도 여러분한테도 희망과 이런 부분을 낙찰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 입찰 보증금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저가의 10%입니다. 최저가. 실질적으로 최저가의 10%인데 경매 시장에 가보면 어때요? 제가 입찰가, 자기가 입찰 써놓고 입찰 가격에 지금 보증금 10%를 내야 되는 줄 알고 보증금이 적어요 이러신 분들을 종종 봅니다. 하지만 어때요? 최저가의 10%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입찰가는 그러면 얼마 써야 돼요? 최저가 2억 1,120만 원 이상, 꼭 이상입니다. 이상 희망 가격을 적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관악구 신림동 상가 이제 이 물건의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가 옆에 확정이 돼서 향후에 어때요? 그 물건이 재정비가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본 물건도 어때요? 실제로 가치가 상승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림동 봉천 터널이 지금 현재 어때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계획 단계에 있는 상태고요. 신림선 지금 실질적으로 서울대에서 여의도까지 개통해서 준공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통 시에는 어때요? 주거 환경 개선이 완전히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테리어 후 영업 중인 상가 한마디로 현재 이 물건의 경매 물건 인테리어 중이고 상가다. 그리고 추가 비용 없이 그 본 물건을 어떻게요? 이 물건을 낙찰받아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물건 정보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관악구 신림동에서 투자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신대방역 인근에 위치한 상가였고요. 신림을 향한 다양한 개발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볼 수 있는 입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09년 5월에 준공이 완료된 경매 물건으로 소개해 도와드렸습니다. 자, 더 자세한 내용은요, 세미나 참석하시면 좀 더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로 재택하는 방법,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자, 경매로 재택하는 방법 먼저 서울 지역에서 만나보세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법원로 M스테이트 빌딩으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자, 경매로 재택하는 방법, 이번에는 경기와 인천 지역에서도 대표님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지역에서는 하루에 2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화요일이고요. 오전 11시와 오후 7시 30분에 세미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경기도 시흥시로 가서요. 두손 지젤타워로 찾아가시면 대표님 직접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02-2128-3897번, 02-2128-3897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 60초 뒤에 상담 전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동산 경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처를 찾고 계십니까? 제가 토지 투자의 새로운 개척자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릴게요. 더이룸개발의 신재민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재민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토지부터 주택, 건물 시장까지 모든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 꼭 채널 고정하시고 한번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대표님과 또 직접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을게요. 02-2128-3802번, 02-2128-3802번이고요. 문자로도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저희가 네. 그 상속으로 물려받은 일부의 땅이 있는데요. 네. 예, 저희가 그 농지대다 보니까 직접 가서 농사를 지을 자녀가 없어서 네, 이걸 매매를 할까 하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좀 맞는지 알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토지에 네. 대한 매도 타이밍 질문이시고요. 토지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주소 알려주세요. 예, 공주시, 충남 공주시, 네네, 탄천면, 탄천면, 안영리, 네, 731-1번지. 731-1번지에 토지 보유하고 계시고요. 현재 네네. 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활용 여부가 어려워서 앞으로의 좀 가치를 한번 평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민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진짜 운도 좋으신 게 뭐냐면, 저는 영덕군 지품면에 있는 땅을 이제 저희 선대에서부터 계속 물려져 나오는 땅이 있어요. 근데,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평수도 6만 평이나 돼요. 근데, 야, 정말 넓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영덕군 지품면 도계리에 있는 땅은 평당 1,000원 가고 있는 거예요. 1,000원.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 땅이 넓이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이슈가 있는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도 다행인 건 이 주변에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그런 인근에 있는 지역의 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도 적어도 평당 1,000원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참 좋은 일이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이 주변의 이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변에 산업단지가 들어와 있고 이 국도 주변에 바로 붙어 있는 땅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업단지에 대한 이슈를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같은 규모의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한 곳은 이렇게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하나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점 찍는 데만 해도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산업단지는 결국은 중소기업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은 대기업이 들어오는 일은 잘 없다라는 거 보이는데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들어오려면 이 섹터를 다 채우려면 결국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개념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대기업이 한 군데 들어오게 되면 한 군데 빵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주변에 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공업지역이든 이렇게 도시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산업단지 주변은 항상 문제점이 뭐였냐. 대기업에 비해서 시간은 훨씬 많이 걸린다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이런 땅들보다는 그래도 발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그런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 이 일대에서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다 채워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꽤나 걸립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뭐냐면 이 국도변에 있는 일반적인 평평한 땅의 경우는 흔치 않은 희소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대에 탄천 일반 산업단지로 들어가는 초입 부분에 있는 국도변에 이런 토지이기 때문에 가치는 높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 논이라는 게 문제인데 이 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일 좋은 것은 뭐 계획관리 지역이다 혹은 뭐
여러 가지 관리 지역들 있죠. 계획 관리 지역, 생산 관리 지역, 뭐 이런 보존 관리 지역, 이 세 가지의 관리 지역이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가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가치 상승이 조금 더 바람이 휙 불게 되면 조금 더 빠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계획 관리 지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계획 관리 지역이. 근데 농림 지역은 15만 원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투자 관점에서 한번 본다면 이것이 2배가 되려면 200만 원이 되어야 되는 거고 밑에 있는 논이 2배가 되려면 30만 원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빠르겠냐라는 판단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쪽보다는 바람 한 번만 불면 단가가 낮기 때문에 휙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이 투자 포인트에서 좀 가치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논의이기 때문에 팔아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 호재거리가 있을 때 이 산업단지라는 것은 두 가지의 호재 이슈는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산업단지가 만들어진다라고 발표를 하고 터 닦을 때가 가치 상승의 여력이 한 번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산업단지가 꽉 찼을 때 이 주변으로 뻗어나가야 된다라는 이런 호재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미 터 닦은 기간은 넘었기 때문에 오히려 꽉 차가지고 주변으로 튀어나와야 되는 그 시기까지는 한 번 정도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것을 견뎌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답답하더라도 시간을 조금 더 참고 견디다 보면 가치 상승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절대로 농지라든가 계획관리 지역에 별로 큰 영향을 받지는 않겠네요. 일단 절대 농지와 계획 관리 지역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절대 농지는 과거에 이건 절대적으로 논으로 활용해서 농사를 지어라 이렇게 해서 절대 농지였는데 지금은 농림 지역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일대에 보면 계획 관리 지역이 있습니다. 계획 관리 지역은 이를테면 뭐 주거 목적으로 이제 활용을 해도 되고 건축을 하기에 조금 더 용이하게 해놓은 것이지 절대 농지의 경우에도 건물을 짓는 데는 오히려 더 나은 경우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농자가 들어가는 건물을 지을 때는 오히려 훨씬 더 계획관리 지역보다 더 많이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용도 지역은 국가에서 조금 편의를 위해서 좀 구분을 해놓은 것이고 이게 가치 상승이 되기까지는 그게 굳이 지금 현재는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는 계획관리 지역으로 굳이 옮기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고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가치 상승이 되기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보여지고 무슨 예냐면 예를 들어 가을에 펴야 되는 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봄에 펴버렸어요. 그러면 이 꽃 이상하다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토지에 대한 빛을 바라봐야 될 그 시기는 아직 가을인데 우리는 지금 봄을 가고 있기 때문에 가을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된다. 이런 예를 들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좀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이 더 있는데요. 네네. 그 지역과 다르게 제가 네네. 대전 쪽에 네네. 원룸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대전에요. 네네. 그럼 주소를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대전 동구 가양동 네. 159-25번지. 대전 동구 가양동 159-25번지. 25번지. 잠시만요. 거기가 10여 년 정도 됐거든요. 네네. 이제. 근데 이제 저희가 팔으려고 몇 번을 시도를 했다가 지금 멈춰 있는 상태인데, 이거 매도 시기가 언제가 좋을지. 매도 시기가 궁금하신 네네. 거죠? 알겠습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지도상에서 먼저 한번 바라볼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전의 경우가 다시 한 번 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서울이었어요. 서울에서 이런 수익형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주택들이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찌됐든 규제가 들어오면서
지금 지방에 있는 것들이 조금씩 뜨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구라든지 광주라든지 혹은 지금 현재 소유하고 계시는 이 대전, 이 세 군데가 대대광이라고 합니다. 대구, 대전, 광주에서 대대광이 지금 빛을 보고 있다라는 건데, 과거에서부터 서울이 강자였다면 지금 현재는 또 이런 대대광이 좀 뜨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주변에서 원룸 수요는 지금 현재 충분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한국폴리텍대학이라든지 대전보건대학이라든지 이런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원룸 수요층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게 문제긴 한데, 걱정할 것이 없는 게 문제다 보니 이 주변에서 서서히 유입 인구들이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실 우려가 거의 없다가 이 공급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쨌든 조금 더 새로운 이런 원룸들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일대에서 서서히 공실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있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가치 상승면하고 월세면에서 한번 나눠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차익 부분과 수익 부분에서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익 면에서 먼저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학교 주변에서 들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차익 부분에서 바라볼 때는 오히려 지금 현재 있는 곳도 물론 인플레이션 이상의 가치 상승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문제점은 오히려 대대광의 가장 포인트는 유성이라든지 서구라든지 이쪽 편에서 가치 상승이 조금 더 버라이어티하게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포인트를 어떻게 잡으시냐에 따라서 이 투자가 잘한 것이다, 못한 것이다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이 월급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지금 현재 위치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차익이 오히려 더 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한번 서울로 올라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는 대전이나 대구나 광주, 대대광이라죠. 대대광이 가치 상승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대대광에서 건물을 소유하는 금액 정도가 되면 서울에서도 구조를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4억 가지고도 서울 한복판에 건물을 살 수 있는, 물론 전세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뭐 3억에서 4억 정도를 소유를 하게 되면 오히려 서울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수익에 만족을 하신다면 지금 현재도 괜찮지만 오히려 차익 면에서 가치 상승을 한번 이뤄보시고 싶다면 오히려 서울로 한번 올라오시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언제든지 궁금한 거 생기실 때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 전화 언제든지 열어놓을게요. 02-2128-380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신재민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아, 네, 제가 화곡동에다가 그 빌라를 하나 구입을 할까 생각 중인데요. 네. 그 빌라 구입 가격이나 전세 전세가가 똑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이거든요. 이거를 사야 될지,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좀 이게 투자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매수를 해도 되는 물건인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주소 먼저 알려주시겠어요? 네,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네. 111-84번지. 111-84번지. 네, 자, 전세가와 제가? 네,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아요. 매수해도 되는 네. 걸까요?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혹시 매매가와 전세가가 똑같다고 하는데 매매가와 전세가가 얼마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지. 한 2억 1,500만 원 선이거든요. 2억 1,500만 원. 네, 근데 이제 위치는 네. 여기에서 500m 거리밖에 안 돼가지고 그렇죠. 위치는 좋더라고요. 가서 네네. 보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네. 제가 이제 앞으로 이게 좀 더 사서 이게 투자가 될 만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전세로 해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해서. 아, 네. 그러면 이걸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강서구 화곡동이라든지 신월동의 경우 지금 사실은 조금 안 좋은 얘기부터 먼저 드리게 돼서 죄송한데 빌라들의 무덤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빌라라는 이 대체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치 상승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매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전세가가 기존에서 예를 들어 한 3천 정도 갭이 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3천 정도 갭이 나면 시간이 흐르면 2년 후에 혹은 4년 후에 이렇게 전세가들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매매가가 같이 덩달아서 힘을 받아서 올라가는 형태로 가치 상승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 주변에서는 마곡의 이제 호재로 인해서 이 일대가 그래도 저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시행사들이 조금 더 들어오기 용이했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의 가치 속성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차익 투자에 있어서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공급량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위치가 나쁘진 않지만 공급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규제책에서 한번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규제는 정책적으로 누르는 것도 규제지만 공급량을 늘리는 것도 규제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화곡동 같은 경우에는 공급량이 너무 많다. 그리고 호재거리가 조금은 작다라는 개념에서 조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앞으로는 오히려 같은 금액을 들어가는 상황에서 물론 갭이 없다고 해서 이게 안전하냐 불안전하냐라는 개념은 오히려 건물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을 봐야 되는데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위치적으로 화곡동 내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거리가 좀 부족한 면이 있다. 그래서 영등포 쪽으로 차라리 한번 발걸음을 옮겨보시는 것이 여의도 호재라든지 영등포가 뜨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의도도 비싸고 목동도 비싸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변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웃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웃 효과 때문에 이 가격들이 점차 올라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물론 갭 차이는 2천에서 3천 이렇게 형성은 되어 있지만 이 작은 금액 차이들 때문에 오히려 공짜주 하다가 머리 벗겨질 수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영등포로 한번 차라리 근처에 있는 곳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아니 왜냐면 저도 네. 이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똑같아서 네네. 이게 왜 이렇게 되나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그렇죠. 일단 시행을 하게 되면 그 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오히려 다음번에 한번 시간을 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일부분 보면 공급량이 많은 곳들 가보면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한 곳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상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깡통 정세의 우려가 있을 순 있다라는 점은 한번 꼭 유념을 해보시고 오히려 호재거리를 한번 여유자금을 가지고 네네. 그 영등포 쪽에다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건 한번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서 끊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방문을 해주신다면 한 3천에서 4천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차익이 가능한 그런 빌라도 한번 추천을 드릴 테니까 한번 방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등포에 또 투자처 여쭤보셨는데요. 잠시 후에 또 투자 정보에서 관련된 내용 전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방송에서뿐만 아니라 또 대표님을 직접 만나보시면 1대1로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심층적인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수시로 상담 가능하고요. 또 내방하시면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조금 더 쏠쏠한 정보들 얻어가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받으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전화 주시면 되거든요. 02-2128-3802번, 02-2128-3802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더 많은 정보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3802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자,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 투자 정보 전해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릴게요. 더이룬개발의 홍영훈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팀장님과 함께 여러분들께 투자 정보, 쏠쏠한 투자 정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두 가지 투자 정보 전달해 드릴 건데요. 모두 영등포구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정보,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다세대 주택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물건은요. 영등포구 영등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4분 거리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공급 면적 63.26, 전용 면적 38.50 제곱미터며 층수는 총 9층 건물의 5층에 있는 물건입니다. 구조는 방 2개, 거실, 욕실,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준공은 올 2월 달에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매매가는 2억 8천만 원 되겠는데요. 입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물건지에서 바로 왼쪽 편으로 보시면 영등포 시장역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영등포역, 신길역, 그리고 오른편에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역이 도보권 내에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포대교로 이어지는 경인로가 아래쪽에 또 위치하고 있고요. 오른편으로 보시면 올림픽대로 또한 정말 가깝게 인접해 있어서 차량으로 이동 시에도 어디든 쉽게 이동이 가능할 것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한번 환경 한번 볼 텐데요. 도보권 내에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방송국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바로 아래쪽에는 그 성심대학병원이 또 입지해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으로 보시면은 대형 마트와 타임스퀘어, 그리고 백화점과 극장 등이 또 이렇게 대형 복합 쇼핑센터가 아래쪽에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한번 공원도 보시면 여의도 공원, 색강 생태공원, 그리고 중마루 공원과 영등포 공원까지 이렇게 빠짐없이 공원까지 풍족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쇼핑몰, 백화점, 병원, 공원까지 생활 인프라 아주 우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호재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본 물건지 바로 앞 블럭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영등포 뉴타운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 지금 보시면은 전부 다 형성되었을 때는 정말 호재가 무궁무진해서 나중에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시세 차익 또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 건물 특징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엘리베이터와 보안 시설은 이제 물론 기본으로 갖춰져 있고 투룸이지만 3단 중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톤은 화이트 오크 톤으로 중후한 이제 차분한 느낌의 집으로 되어 있고요. 투룸이지만 안방과 작은 방, 실평수 한 15평 정도로 좀 넓은 평수의 집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화장실 또한 군더더기 없이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예상 가격 한번 분석해 보겠는데요. 매매가는 2억 8천만 원입니다. 거기에 전세 시에는 2억 5,5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실투자가 지금 3천만 원도 안 되는 2,5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부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월세 시 예상은 3천에 80만 원, 거기에 대출을 활용하시면은 1억 4,300만 원 예상하실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입지며 거기에 영등포 뉴타운이 모두 이제 형성이 되었을 시 집가 상승의 호재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금 여의도 개발 호재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의도 개발 호재로 인해서 초근접지이라 이제 나중에는 수혜 입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3천만 원도 안 되는 2,500만 원의 소액 투자로 시세 차익 또한 기대가 되는 물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투자 정보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영등포 시장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또 올해 2월에 준공이 완료된 신축 건물로 전해드릴게요. 또 주변에 여의도라든지 영등포에 대한 개발 호재들, 또 교통과 생활 인프라, 또 공원까지 잘 갖추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가격까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 정보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영등포구고요. 양평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도 다세대 주택이고요. 역시 신축 건물로 전달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번 두 번째 물건 양평동의 다세대 주택인데요.
위치는 5호선 양평역에서 도보 3분 거리의 역세권의 물건입니다. 면적은 공급 면적 36.43, 전용은 25.41 제곱미터며 층수는 총 9층 높이의 8층 료얄층 매물입니다. 구조는 방 2개, 거실, 욕실,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준공은 현재 이번 달 예정으로 지금 현재 막바지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매매가는 3억 2,800만 원 예상하시면 되겠는데요. 한번 입지 한번 영등포를 크게 한번 보시면요. 2호선이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물레역으로 이렇게 2호선이 지나가고요. 그리고 5호선이 목동으로 시작해서 양평역, 그리고 영등포 시장역, 여의도로 관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십자 형태로 현재 본 물건지는 거의 중심 센터 라인에 위치하고 있고 도보로는 약 3분 정도에 다닐 수 있는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 환경도 한번 보시면요. 대형 마트, 코스트코와 롯데마트, 도보권 내에 운영이 되고 있고요. 관공서 또한 영등포 구청, 보건소, 세무서, 별관까지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보시면 안영천이 쾌적하게 흐르고 있고요. 차량으로 이동 시에는 또 서부간선도로가 가깝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어디든 또 쉽게 다닐 수 있는 부분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호재도 한번 보시면요. 본 물건지에서 아래쪽으로 보시면 중흥 S클래스 308세대가 21년도 3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 한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길 건너편으로 해서 양평 12구역 관리 처분 인가 준비 중인데요. 그 영등포 내에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 중에 가장 추진력이 빠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길 건너편으로 보시면 또 13구역까지도 현재 이렇게 진행 중인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미지로 한번 보시겠는데요. 12구역 지금 현재 조감도 보시는데 시행사는 GS건설로 707세대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이고요. 이번 달 말일날 회의를 거쳐서 별 탈 없으면은 이번 달 올해 안에 이제 그 인가가 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13구역도 한번 보시면 삼성 레미안 시행사로 이것도 지금 현재 준비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호재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을 현재 예를 들 수 있는데 아까 지도로 보셨듯이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근데 서부간선도로는 좀 교통의 체증이 좀 손꼽히는 곳 중에 한 곳인데 지하가 됨으로 인해서 교통체증 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존 도로는 수변공원과 녹지로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구간 한번 보시면요. 성산대교를 이어서 금천구청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공사가 다 되게 되면은 이 라인 근처로는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현재 공사 차질 없이 진행 준비 중이면서 21년도 예정으로 완공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물 특징 한번 보시면요. LED 시공으로 온화하게 이렇게 북유럽풍으로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주방은 화이트에 그레이 톤으로 군더더기 없이 잘 들어가 있고요. 방도 보시면 추가로 에어컨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방도 이제 좀 넓게 잘 빠져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비데 옵션 추가로 되어 있고 에어컨과 그리고 이제 세탁기까지 옵션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예상 가격 한번 분석해 보겠는데요. 매매가는 3억 2,800만 원. 거기에 이제 전세 시 예상은 2억 9천만 원으로 실투자는 한 3,8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월세 시 예상은 3천에 80만 원 받을 수 있겠고 대출을 활용하시면 1억 6,680만 원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요. 영등포 중심 라인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주거 환경, 관공서랑 대형 마트 등으로 인해서 주거 환경 아주 우수한 입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목동, 합정, 교통의 요지이며 그리고 나중에 영등포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집가 상승 아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초인접지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또 다른 호재, 신안산선과 서부간선도로 지하 호재로 인해서 시세 차익 또한 아주 기대가 되고 있는 물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투자 정보, 최근에 서울에서 가장 핫한 지역 중에 하나인 영등포구에서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물건으로 전달 도와드렸고요. 또 신축 건물로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요. 직접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1대1로 조금 더 신층 상담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수시 상담 가능하고요. 또 내방하시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누시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과 함께 또 여러분들께 더 좋은 투자 정보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약 전화 주시면 되거든요. 02-2128-3802번, 02-2128-3802번으로 전화 주셔서 대표님, 전문가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 정보 전해주신 홍영훈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02-2128-3802번, 02-2128-3802번입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고요. 또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의견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또 부동산 토마토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어려운 부동산 경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처를 찾고 계십니까? 제가 토지 투자의 새로운 개척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셔야 할 것은 실천해야 할 용기입니다. 새로운 투자 항로는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모두가 주목하고 과열된 투자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신만의 신대륙을 개척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